자, 이번에는 44페이지에 있는 정규분포 설명하는 맥락에서 R을 이용해서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자, 오차분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는 항상 어떤 걸 예측하고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 목표하는 것과 실제로 관측한 것과의 차이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오차를 분포로 표현했을 때는 목표값과 오차가 차이가 0인 거, 오차가 0인 가능성이 제일 높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지만 목표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 그게 또한 대칭이 되고요. 그런 상황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낸 게 정규분포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자, 그때 정규분포 함수를 선생님이 R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또 한번 할게요. 45페이지 36번하고 36번하고 37번 실습하고 .R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자, 우선 수열을 하나 만드십시다. 수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시작은 마이너스 9이고 끝은 시작은 마이너스 1이고 끝은 9이고 공차가 0.05인 거. 선생님이 이걸 여기다가 바이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익숙해지면 시작, 끝, 공차 이렇게만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변수를 지정하고 호출하는 것까지.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공차가 0.05인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총 201개가 만들어졌네요. 그때 y라는 변수를 뭐라고 지정할 거냐면, 우리가 정규분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멀. 그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중요한 거는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가 중요하거든요. 자,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에서, 자, 여기서 d놈,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d바이놈이었잖아요. 그거는 바이노미얼의 디스트리뷰션, 그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노멀의 정규분포의 함수를 구해라. 자, 여기서는 이제 정규분포가 연속 변수니까 density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x 앞에서 이제 지정한 변수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상에서 이 x값, 우리가 201개가 있었는데 201개 각각 x값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까지 지정하고 호출까지 하면 101개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제곱,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소수점 이하 6개가 더 붙는다.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때 이 관계, 이 x와 y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플랫 바로 그릴게요. x랑 y로 나타내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쵸? 우리가 지금 x 값을 우리가 수열로 지정을 했고, 공차가 0.05니까 사실 각각의 값들은 이산적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잃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옵션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타입을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꾸민다면, 뭐 메인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1, 그러니까 분사는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 정규분포라는 놈은 평균이 4인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구나. 관측치가 주어지고 목표값이 있으면 목표값이 우리가 일단 4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적인 값.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평균적인 값 근처에서 일어나는데 평균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제 이렇게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정규분포 난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했던 그런 값들이 정규분포를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난수 생성을 통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x랑 y 변수 만든 거는 그대로 두시고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할게요. normal distribution. 자, 평균이 4고 표준편차가 1인데 거기서 R 놈이라고 하면 난수를 만들어 몇 개 만들어 100개 만들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이 값과 이 값은 각각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굳이 이걸 쓰셔도 되고요. 평균은 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 이때 여기 있는 100개의 난수를 만들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치시면 자, 100개 이 난수가 나와요. 보시면 우리가 평균이 4였으니까 4 근처에 있는 값이 굉장히 많은데 뭐 4점 얼마, 3점 얼마. 간혹 가다 여기 보시면 5 근처에 있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1도 있나요? 자, 1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실행시키시면 새로운 또 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게요. 자, 위에서는 선생님이 이 x와 y 관계, 우리 플롯 함수라는 거는 2, 3변량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쓴다 그랬잖아요. 자, 사실 여기서는 이 값이 이 100개가 다 쪼개져 있는 이상값이지만 이 그래프를 히스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있는 걸 그냥 복사하셔서 바로 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만든 이 100개의 난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분포되어 있는 각각의 값을 계급으로 나눠서 그 각각의 계급에 나와 있는 빈도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실습했었냐면 앞에서 우리 식사시간 설문을 하면서 있잖아요. 식사시간을 5분, 10분, 10분, 15분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도수를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프리퀀시가 결국엔 도수예요. 지금 만든 이 100개의 난수에서는 여기 있는 3.5와 4 사이에 제일 도수가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한번 더 그리시면요. 그래프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 난수라는 거는 실행시킬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난수가 지정되고 계속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평균이 4니까요. 4 근처에서 몰려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Y축이 빈도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면 probability를 true로 주는 거예요. 즉 상대도수로 이제 표현해줘.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좀 전에는 frequency였는데 density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확률, 그러니까 상대도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확률이 0.5다.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때 이거를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정규분포 평균이 4이고 표준편차가 1인 걸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그런 이론적인 값은 아니고 관측치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이론적인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 이미 그려진 그래프에 점만 찍어 이런 얘기예요. x와 y의 관계를 찍어. 자, x는 얘고요. 얘 보시면 이제 평균이 4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 x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리시고 얘를 타입을 라인으로 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 이 선 그래프는요. 이론적인 정규분포의 그래프예요. 4를 평균으로 가지면서 표준편차가 1이면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막대는 뭐예요? 난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죠.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4 근처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4 근처에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난수를 하나 더 실행시켜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비어 있고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4 근처에서는 제일 확률이 높아야 되지만 난수를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확률은 이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가능성 얘가 좀 더 커 이런 얘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난수를 좀 더 많이 생성해 볼게요. 100개 말고 한 100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0개에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어때요? 자, 이 실선은 이론적인 평균이 4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구분포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난수를 한 1000개 정도 했더니 여기 있는 이론적인 그래프와 비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어떤 미를 예측할 때 정규분포로 설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난수를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럼 어때요? 네. 이 실선, 즉 이론적인 정규분포 그래프와 이 난수 1000개, 10,000개 만들었는데 난수의 분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1000개고요. 이게 100개였어요. 100개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1000개가 되거나 난수를 10,000개를 만들면 우리의 이론적인 정규분포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성질 때문에 정규분포가 미래를 설명해내고 예측해내고 확률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지금 따라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론적인 정규분포의 그래프와 비슷해지고, 그 말을 돌려서 설명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확률을 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정책을 만들고 어떤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킬 수 있고 뭐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정규분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